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또 월요일은 또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 날이니까 일단 지금 포트에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장기 투자를 위한 종목들 먼저 리뷰를 해보고 또 어떤 전략을 바꿔가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요. 일단 순서대로 해볼 텐데 오늘 장기 단기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장기 종목은 빠르게 한번 해보고요. 전체 다 해보고요. 단기 포트는 소개를 해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3% 수익남 저희가 절반 매도잖아요. 절반 나머지 절반 부분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혹시 손실 중인 종목,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손실 중인 종목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그 수익률 상황이고요. 일단 빠르게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코덱스 레버리지 때마침 제가 지난번에 썼었던 노트북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중기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매수가는 1455원이었는데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못하신 분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매수 저희가 들어갔죠. 근데 일단 저희가 2차 매수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장기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오늘자로 2차 매수 그냥 완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현재가 기준으로 지난주에 못하셨던 2차 매수를 완료해서 포트를 완성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로 딴 거 그냥 긴말 필요 없이 이 종목도 오늘 2차 매수를 바로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속홀딩 포지션이고 우리가 굳이 뭐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유지하고 계신 사이트 그대로 유지하시고 중장기로 쭉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 단기 종목이었는데 장기 종목으로 넘겨서 저희가 장기로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설명드린 종목인데 이 역시 현재가도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속 홀딩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수익이 진행 중이고요. 22.2%죠. 전주종가 기준으로 22.2% 수익 중인데 신규 매수도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가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요. 유일하게 또 손실권이네요. 맞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이것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 3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05.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135.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중장기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가 기준으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 가능 의견 드리고요. 제가 ICD를 빠져먹었어요. 네, ICD 같은 경우도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좀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수 ETF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또 추가 매수 완료를 좀 하시고 대부분의 종목들 홀딩 의견 주신 가운데 SK 하이닉스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고 ICD도 역시나 좀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단기 네. 포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 난 종목 빼놓고요. 네. 손실 난 종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난 애들은 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께 리뷰를 안 드려도 마음 편히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 난 종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3% 달성을 다 했는데 3% 달성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들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C텍인데요. KC텍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2분기 때 매출액 31.84%, 영업이익이 11.72%,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1.47%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121선 터치하고 올라간 자리고 혹시 이 종목을 없으신 분들은 오늘자 기준으로 신규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기존에 보유 계신 분 중에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케이스텍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매수 의견 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반은 수익을 실현하고 그 나머지 반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뭐 네. 대림건설부터 순서대로 해도 될까요? 네, 혹시? 네, 그럴까요? 네, 대림건설 같은 경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 수익률 26.56%를 찍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4.3%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괜찮은 상황이고요. 굳이 우리가 지금 무섭게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 절반 수익 실현하신 거 있죠. 오늘자 기준으로 절반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다시 10%를 맞추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삼양식품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매출액 30.22%, 영업이익 41.4%, 당기순이익이 34.77%. 이 종목 역시 절반 수익 실현하신 거 오늘자로 추가 5%에서 기존으로 한번 나가자라는 말씀드리고요.
한국 프렌지 이 종목도 오늘 양봉 잡고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 역시 실적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오늘 드리진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21선 좀 올라오는 안정한 자리에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종목인 노무바이오. 노무바이오 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기술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2분기 때는 원래 실적이 좀 처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노무바이오도 역시 오늘자로 지난번에 수익 실현한 5% 비중을 다시 추가 매수해서 10% 비중을 맞추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디알젠. 디아젠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 191.92%, 영업이익이 1036.53%, 당기순이익이 861.83%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로 지금 5% 비중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6월 달에 조금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대가 좀 유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로 5% 추가 매수 가능해서 10% 비중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성산업도 함께 볼까요? 네, 화성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지금 매수 가능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매출액 39.7% 그리고 영업이익이 94.66% 나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7.21%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절반 수익 실현하셨던 부분을 오늘자 기준으로 5% 다시 추가를 하셔가지고 10% 비중을 맞추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프렌즈만 좀 매수 전략을 추후에 주신다고 하셨고 대림건설, 농우바이오, 또 DR잼과 화성산업 모두 다 10%까지 좀 비중을 늘리면서 매수 전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 다음 주면 9월 시장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올라왔던 우리 시장은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좀 나오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9월 또 남은 8월과 또 9월까지 앞으로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주말 네. 중에 제일 괜찮았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일단 공매도 연장 관련 얘기가 나왔죠. 네. 이제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3월 달 정도까지 3월 중순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일단 크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연장한 그 기간 동안에 제도에 대한 충분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공정한 거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 있고 이런저런 미팅들이 다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뭐 파생도 이제 분석해보고 다양한 분석을 해봤을 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9월 10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지금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수 조정 포인트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대로 저점 2,2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네. 이하로 안 빠지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지난 고점 2,6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월 10일이 또 변곡점이 되겠군요. 그때까지는 2,200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2,200 이하는 빠지지 않고 9월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2,600까지 재차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고 또 9월장에 대한 전략까지 짤막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